올해가 한인샘 주시경 선생님 태어나신 150돌 되는 해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한글이 이렇게 오늘날 마음대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것은 주시경 선생님이 갈고 닦았고 그 제자들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을 제대로 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서 올해 태어난 150돌을 맞이해서 주시경 기념관, 한인샘 선생 기념관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진짜 좋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셨지만 조선시대에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께서 만들고 또 세조를 거쳐서 성종 때까지 50여 년은 한글을 널리 알리고 쓰게 하려고 힘썼으나 연산군 때 한글 벽서 사건 뒤에는 조선 내내 400년 동안 한글을 살리고 빛내려고 노력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한글로 공문서를 쓰고 교과서를 만들지 않았고 한문으로 교육하고 공문서를 쓰고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글이 배우고 쓰기 좋아서 지하수처럼 민중 속에서 살아남았고 편지나 또는 정철, 허균 선생님들 같은 깨어나신 분들이 문학작품으로 조금을 쓰이고 한자 공부하는 천자문 또는 외국어 배우는 보조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한글 창제 때부터 중국을 섬기는 모아 사대주의에 젖은 성리학자들이 창제부터 반대했고, 그때 최말리와 지편전 학사들은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데 우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그 뒤에 조선시대 내내 어려운 한자를 권력을 잡은 양반과 일부 사람들이 쓰면서 권력 잡는 수단 도구로 여기고 한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선 내내 한글은 천대를 받았는데 고종 때 한글을 닦고 갈고 빛내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글로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한인샘 선생님은 그때 그 독립신문 만드는데도 참여하고 독립신문사 내에 국문동식회라는 한글을 쓸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1908년에는 국어연구학회, 오늘 한글학회를 만들고 한글을 알리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세에도 보성, 숭명, 이화, 배제 학교들 여러 학교를 한글 책보따리를 들고 한 명에게라도 한글을 더 알게 하려고 뛰어다니다가 주보따리라는 별명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애써 한글 교육을 하다가 38살 때 이 여름에 급체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한인샘 선생이 가르친 제자들이 일제 때에도 한글을 지키고 갈고 닦아 우리가 광복 뒤부터 한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공문서를 쓸 수 있었고, 그 바탕에서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만든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과 그 한글을 갈고 닦아 쓸 수 있게 한 주시경 스승과 그 제자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한글을 못 살게 한 모아 사대주의자들은 이 대한민국 시대에도 그 후손 후배들이 한인샘과 한글을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인샘 탄신 150돌을 맞이해서
또 올해는 한글날 제정 100돌이 되는 해에서 주시경 기념관을 짓고 한인샘 주시경 선생의 거룩한 뜻과 꿈과 삶을 더 알리고 빛내어 나라 발전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고 한글 문화를 꽃피자고 주시경 기념관을 지을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을 세워야 할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샘 뜻과 꿈은 세종의 자주정신과 단군 한백엄의 홍익정신을 받들고 살리는 일로서 우리 계례와 나라를 살리고 빛낼 일인데 그 꿈과 뜻을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샘 선생이 한글을 살려야 나라가 계례가 산다는 걸 깨닫고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을 알리고 쓰게 하려고 먹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지쳐 쓰러져서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이 거룩한 삶, 또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기념관을 지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일제 때에도 한글날을 만들고 한글을 갈고 닦아 한인샘 뜻과 가르침을 살리고 한글을 빛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에 그 또한 빛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라도 한인샘 스승의 뜻과 꿈을 제대로 빛내지 않고 한인샘 한글과 한인샘 선생의 또 세종 정신을 더욱 빛내야 되는데 아직도 한글과 세종 정신을 천대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에 여기 주시경 마당에 한글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워줘준 미국인 호모 헐버트와 함께 독립신문을 만드신 주시경 선생님 두 분을 주시경 마당에 기리자고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세종과 한글 주시경 정신을 기리는 한글 유적지를 빛내고 알리자는 한글 마루지 사업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시경 선생의 탄신 150도를 맞이해서 한글과 세종 정신과 한인샘 선생의 뜻과 거룩한 삶을 알려주고 본받아서 한글을 더욱 빛내고 자중나를 꽃 피워서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자고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을 지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은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 우선 크게 아주 좋은데 지었으면 좋겠지만은 주시경 선생님이 살던 이 주시경 마당 근처 나라의 공간을 찾아서 토지를 확보해 짓는 것도 좋은데 마침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글회관 앞 바로 건너편에 서울시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울시에 한글 가온길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한글이 걸어온 역사를 알리는 그런 시설물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이것도 다 철거했습니다. 그냥 공터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우선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을 짓고 그동안 우리 조선학회, 한글학회가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한글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역사를 알려주는 공간으로 꾸미기에 아주 좋은 한글학회 바로 건너기 때문에 주시경 선생님 살던 집 근처에서 일단 그것을 우리는 지목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주시경 기념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주시경 선생님이 독립신문도 만들고 또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 한자말로 사전이라고 하는데 주시경 선생님이 말모이를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토박이 말로 이름도 짓는 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글날 1926년이었는데 가게날로 취임 만든 일, 그리고 일제 때 우리 말모이를 만들다가 일제에 끌려가서 선열들이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서 돌아가신 역사, 그리고 맞춤법을 만들고 또 표준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애쓴 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한문을 숭상하는 성균관 무리와 일제 식민지 교육으로 일본식 한자 혼용에 길든 자들이 한글을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싸운 이 그림에서 경찰과 우리 바로 이 앞에 한글회관 앞이,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제가 지목하는 그 땅 앞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위도 하고 또 한글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 역사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시경 선생님은 대한제국 때부터 우리 어떤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서 이 좋은 한글을 살리고 써야겠다고 우리말로 말본도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사전을 지은 자료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인생 스승 뜻과 꿈, 삶은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할 일이고 나라 밝히는 빛입니다. 한인샘은 한글과 세종 정신을 살리고 빛내어 나라와 결의를 빛내려고 온몸을 다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독립신문사안에 국문동식회라는 한글 맞춤법 연구기관을 만들고 한글을 갈고 닦기 시작해서 정부의 학부의 국문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일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과 같이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글자 이름도 한글이라고 짓고 우리말 이름은 한말이라고 짓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 이름도 한문으로 된 왕사는 한매, 그리고 삼사는 세매, 이런 우리말로 이름을 짓고 당신 이름도 한흰샘이라고 지었던 이 일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하자는 깃발을 일이고, 또 우리말로 이름을 지차는 그 길을 연 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을 살려야겠습니다. 서울시의 의원과 국회의원들께 한글과 세종 정신을 빛내기 위해서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을 지차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또한 12살에 서울로 어려서 와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한글을 닦고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한글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글을 빛내어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게 한 고마운 분인데, 나라에서도 국민들도 제대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모실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 때 이건 잘못됐다고 건의해서 박원순 시장과 한글단체는 한글과 세종 정신을 빛내자는 업무협정을 맺고 한글날에 행사도 하고, 그리고 한글 역사 탐방길을 조성하는 한글 마루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한글과 세종대왕을 모시는 광화문 광장에 참혹한 6.25 동족 전쟁 기념물을 세우고, 또 국어 기본법을 어기고 공문서에 영어를 마구 섞어 쓰고 광화문 광장에 영어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세종 정신과 한글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또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간 마당에 더욱 세종 정신과 주시경 정신 그 삶을 더 알리고 빛내어서 우리 자주문화를 꽃피고 세계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게 해야겠다 해서 오늘 우리 한글 학회와 한글 단체는 서울시 의회와 국회에 세종대왕 나신 곳을 빨리 찾고 그리고 한글을 살리고 빛내기 위해서 애쓰신 주시경 선생 기념관을 지을 것을 간곡히 아뢰입니다. 우리 결의와 나라가 일어나는데 가장 모범이 될 두 분, 세종대왕과 한인샘을 기리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빨리 세종대왕 나신 것을 찾아 우리 결의 자주문화 성지로 꾸미고 한인샘이 공부하고 또 한글을 빛내기 위한 한글 자강운동을 한 서울의 한인샘 기념관을 지어야겠습니다. 한인샘 선생은 황해도에서 태어났지만 12살에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해도는 북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기부터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고 공문서도 쓰면서 우리 말글로 말글살이를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주시경 선생님 기념관을 우리 서울에 지차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후손들이 꼭 해야 할 도리고 시대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의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한인샘 선생 탄신 150돌과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이해서 한인샘 기념관을 지차고 제안하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기에 일단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글 가온길도 만들었고 주시경 마당에 주시경 헐버트 기념물도 만들었지만은 지금 제대로 서울시가 돌보지 않아서 폐허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요, 우리 그 국어 기본법에 있는데 여기 지난 15년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시가 국어 기본법을 2년 동안에 4,867건이나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영어 시설물로 해서 한글과 세종 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서울시는 한글 마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인샘 주시경 기념관은 어디가 좋을까? 일단은 주시경 선생이 살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쪽 주시경마당과 우리 마침 한글회관 앞에 서울시 땅이 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지난날 서울시에서 한글 가온길이라는 그러한 팻말을 붙이고 한글이 태어나고 한글이 자란 역사를 알리는 시설도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이걸 모두 철거해버리고 지금 그 땅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침 공터도 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한글 학회와 주시경 선생님께서 살던 집에서 가까운 터이니 여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시경 선생님께서 1910년에 보성 중학교 안에 우리 한글을 가르치신 일이 있는데 그 해보 1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하고 읽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시경 선생님 뜻을 받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인샘 주시경 선생님 말씀, 제목 한나라 말.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글의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주므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그런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그런 또한 말을 닦는 틀이니 그 틀을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의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더 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말이 거칠면 그 말을 적는 글도 거칠어지고 글이 거칠면 그 글로 쓰는 말도 거칠어지나니라.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지나니라. 이러함으로 나라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면 나라 사람을 열어야 되고 나라 사람을 열고자 하면 먼저 그 말과 글을 다스린 뒤에야 되나니라. 또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 곧 그 사람들이 무리진 덩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땅덩이 위에 홀로 서는 나라가 됨의 특별한 빛이라. 이 빛을 밝히면 그 나라가 홀로 서는 일도 밝아지고 이 빛을 어둡게 하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어두워 가나니라. 우리나라에 뜻 있는 이들이여 우리나라 말과 글을 다스리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말을 이 아래 저거 큰 바다에 한 방울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나이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은 주시경 선생님께서 1910년에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물과 공기를 누구나 마음대로 마실 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듯이 제 계란말과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귀한 줄을 모릅니다. 또 물과 공기가 깨끗해야 몸에 좋은 것처럼 제 말그도 애국말글에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데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면서도 제 말글은 외국말글에 오염되고 지저분하게 되어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에 오늘 주시경 스승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글이 지난 600여 년 동안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후민정음 해례문에서 한글을 만들어 주시고 배우고 쓰기 좋으니 즐겨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민정음 해례본에 그 한글에 만든 원리와 쓰임새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글자로 우리 글자로 처음 쓴 글이 용비어천가와 오린천가진공인데 이 또한 용비어천가는 왕족의 역사로서 그 당시 거룩한 이야기고 종교 이야기, 오린천강지곡은 불교 이야기인데 마찬가지 거룩한 이야기를 세 글자 한글로 썼습니다. 이것은 세 글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용비어천가에서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말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글심, 지목 이런 식으로 한문을 뒤에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이 오린천강지곡을 보면은요 월자에서 우리 글자 한글을 한자보다 4배는 크게 썼습니다.
이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한글을 알리고 쓰려고 했는데, 연산군 한글 벽서 사건이 난 뒤 연산군이 못된 짓을 한다고 이런 그 한글로 대자보처럼 그게 도는 것을 연산군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한글을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한글 책을 모두 불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글은 제대로 살리고 나라에서 빛내지 않았고, 공문서라든지 교재에 쓰지도 않고 과거 시험도 한문으로만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천자문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 한석봉의 왼쪽에 천자문, 또 여기 외국어를 배우는 국어대에서 이거는 청나라 말을 우리말로 배울 때 보조 교재로 또 한자를 이런 배우는 토시 정도로나 썼고, 모두 이렇게 한자로만 썼습니다. 더군다나 영조, 정조 때 평화로운 때였는데 이 정리학자들, 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동시헐, 이태계, 이율곡, 정약용, 이 사람들은요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만 썼어요. 북학파라는 이 실학파라고 또 하는데, 박제가는요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자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박지원이라든지 실학자 홍대용 같은 이들은 중국을 담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고 아주 한글과 세종 정신을 짓밟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요 정조가 무슨 개혁군주라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돈에도요 이율곡의 어머니까지, 이 사람들은 사실 한글 못 살게 하고 조선을 망하게 한 원흉들인데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그림의 밑에 북학의 책에 옛날에는 한문이를 써서 사람들이 하나도 읽지도 못했어요. 오늘날 한글로 국역하게 애쓰게 만들어 놨고, 교보문고에서 국역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책을 사서. 이 아래 국역한 거 보면은 박제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게 접경하고 있고 글자의 소리가 중국의 글자 소리와 대략 같다. 그러하므로 온 나라 사람이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다 해도 안 될 리가 없다.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말을 쓰자고 했어요. 그런 실학자들을, 우리 구남에도 정조대왕함이 있고요. 요즘 또 정약용 함도 만든,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서 진짜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시경 선생님이 대한제국때 한글을 갈고 닦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우리 한글학회의 옛날 이름은 조선어학회였는데 조선어 연구회 때 가갯날, 한글날도 만들고, 그리고 뒤에 대한민국 때 우리가 한글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글학회가 정말 문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식 한자 혼용을 하자는 자들과 싸워서 오늘날 이렇게 한글을 쓰게 했습니다. 한글 역사와 세종 정신, 주시경 정신, 뜻과 꿈을 알리고 그것을 이 나라 결의 발전 밑거름을 삼기 위해서도 빨리 주시경 기념관을 지어야겠습니다.